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갑니다. 코스피 6000 시대, 과연 증권, 은행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진 대신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네네네. 오늘 코스피가 6,000선 돌파했고 단숨에 6,100선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지수 상단과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충분한데 지금 증시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역사적으로 6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활동 계좌라고 해요, 저희가. 네. 그게 뭐냐면 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내에 하루 한 번이라도 이제 거래를 하는 계좌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하루에 8만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8만 네, 계좌가? 하루에 8만 계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억 개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동성 엄청나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활성 계좌라는 게 내가 여러 개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증권사 다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일반 개인분들은 여러 가지 계좌 쓰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쉬우시겠어요. 지금 같은 자세에 투자를. 아예 저희는 주식 투자도 안 돼서 네, 아실 것도 없습니다. 네. 네, 또 냉정하게 또 네, 어떤 도움을 주실지 네. 그 분석 기반된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께 계좌 부르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럼요. 네, 증시 상승에 일조했던 게 증권주고 올해 한 90% 넘게 올랐다고는 하는데 최근 고점에서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3차 상법 개정 재료가 단기 모멘텀일까요? 이게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르면 오늘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벌써 3차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의 맥락은 그 국내 그 시장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투자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자사주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사실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시킨다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이게 세론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예, 맞습니다. 네, 혹시나 기대했었던 게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이게 고점인가? 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번 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상법 개정 때문에 보험주가 상한가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로는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세로는 나올 거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일시적인 흐름이고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 금융주는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는 맞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융. 과거에는 이제 증권주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그러면은 시장 끝물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시장 체력 자체가 바뀌고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는 언제나 훌륭한 최선호주라고 하셨더라고요. 금융주에서 한국 금융지주를 가장 이제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금융지주라 이제 키움증권 다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한 지 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14년째 제 탑픽이에요. 한 번도 제가 꺾은 적이 없는데 사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한국금융지주 예전에 주가 8만 원, 7만 원일 때부터 사실은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27만 원입니다, 지금. 지금 사실은 증권주 가운데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형사라 하면 자본이 많은 회사를 의미를 하는데 정말 그 ROE를 잘 뽑아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증권주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거래대금도 터졌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한 자산들, IB 자산들에서 평가이익 나오죠. 그리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운용 수익 발생하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역에서 다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걸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요? 한국금융지주는 그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운용,
채권 운용,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그 네.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평가 이익이 나오는 부분, 이쪽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라든지 그런 사업을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금리가 한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엄청 네. 급등하면서 부동산 PF 시장 다 얼어붙고 네. 자산 가치 하락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이쪽이 회복되면서 사실 한국금융지주가 좀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포인트는 이제 ROE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해서 얼마나 뽑아내는가,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부동산 등의 투자도 또 잘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근데 사실 국내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라고 하면 네, 그럼 미래에셋증권이죠. 네, 증권이죠. 네. 그런데도 한국금융지주가 더 좋은 거예요?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네,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자사주 처리가 문제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권사 중에서 자사주 가장 많은 데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수혜는 미래가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도 미래가 맞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미래가 이제 자기 자본이 14조인데 14조의 회사가 이제 1조를 내는 거랑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 11조 원이 좀 넘는 한 12조 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한 2조 정도의 이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건 사실 ROE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ROE가 굉장히 높아요. 뭐 미래에셋증권도 올해는 이익을 굉장히 잘 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자본으로는 사실은 효율성이 최고라고 보시면 되죠. 한국금융지주가. 그래서 한국금융지주가 일단 탑픽이고, 근데 말씀하시면서 좀 힌트 나온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래는 일단은 올해 이렇게 장이 좋으면 브로커리지에서는 한 2.4조 정도 벌 것 같아요. 연간으로. 연간 1년 1년에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져가는 수수료 그것만 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로만 한 2조 4천억 정도 올해 수치할 가능성이 높고, 미래는 사실은 좀 전문 투자 회사 같은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PF를 일으켜서 하고 뭐 셀다운도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좀 중개 업무도 한다면, 미래는 좀 투자를 굉장히 잘해서 지금 뭐 스페이스X랑 XAI 지분 가치만으로도 지금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또 그런 특징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한국금융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강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나 XAI가 비상장사인데 그런 혁신 기업들을 투자를 좀 잘하는 회사죠. 미래에셋증권은. 네. 이게 상장하면 뭐 가치가 엄청날 거다 막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분기에만 XAI로 평가액이 한 5천억 잡힌 걸로 보고 있고요. XAI? 네. 그리고 스페이스X도 올해 1분기에 또 반영이 될 거예요. 그게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천억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평가액은 뭐 지금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사실 그 기대감, 그러니까 평가 이익에 대한 차익,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긴 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여력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페이스X 가치랑 연동돼서 이제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고 뭐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뭐 계속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 미래에셋증권을 계속 투자하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좀 고평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 숫자 근거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장될 때 분위기 어떻고 상장 이후에 주가 반응 또 어떻고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조언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이었습니다. 자, 1분기 금융주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가야 할까요? 뭐 증권, 은행 전략을 다르게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증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환경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자금 유입이 저는 굉장히 많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증권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올랐지만 네. 뭐 아직 저는 비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좀 가져가셔도 된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증권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좋게 보고 있고, 네. 근데 또 은행 나름의 또 이슈들이 있어요. 은행 지금 배당 성향 50%까지 올라갔고, 예. 비과세 배당도 하고 뭐 지금 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연히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글로벌 피어 대비하면 은행주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은행주 외국인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배당 그래서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70%가 넘어가는데 70%요? 예, 맞습니다. 상당하네요, KB금융. 외국인 예.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 이게 제가 외국인이라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우리나라 은행주 여전히 굉장히 싸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은행주 PBR이 한 2배 정도이고 네. 우리나라 이제 KB 기준으로 딱 한 배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 금융주도 뭐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이슈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주가 조정받는 국면인데 저는 네. 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증권, 은행주 여전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박혜진 대신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